여러분 안녕하세요. PC 본체에 연결하는 다양한 주변 기기들 중에는 PC 이용에 필수적인 주변 기기도 있고 PC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영상만 시청하시면 PC 주변 기기들에 대한 총정리가 가능하도록 PC에 연결되는 다양한 주변 기기들의 종류와 설치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의 가장 기본적인 기기인 모니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자들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자들은 모니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붙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HDMI 단자가 2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DP라는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단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미니 디스플레이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HDMI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 HDMI는 사운드와 영상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할 때 컴퓨터에 바로 꽂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운드나 영상이 이 HDMI로 같이 들어온 다음 거기에서 영상은 여기 있는 모니터로 보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운드는 여기 있는 헤드폰, 이어폰 단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요즘 모니터들은 이 HDMI를 많이 쓰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단자를 이용해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제 모니터 경우는 USB 허브도 같이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USB가 나온 다음 여기서 다시 다른 USB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USB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을 이 USB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단자가 좀 많이 붙어 있을수록 모니터는 가격이 약간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자를 어디 꽂아야 되는지 좀 헷갈릴 경우에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명칭이 다 써 있죠. DP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DP 포트 이렇게 써 있어요. 오디오 아웃이라고 여기도 또 써 있죠. 자, 이거 보고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니터 연결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위쪽도 보시면 HDMI 1, 2라고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모니터가.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모니터 암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통은 모니터를 이제 거치하는 형식으로 놓게 되는데 이런 모니터 암을 설치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암도 가격이 뭐 비싼 거는 많이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쓰는 거는 2만원, 3만원짜리도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가격대의 차이에 따라서 모니터 암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어요. 모니터 암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높낮이도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눈높이에 맞는 높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모니터를 좀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책상 아래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키보드나 이런 거 이용을 하실 때도 정말 편리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 암을 한번 이용을 하시면 기존에 있던 받침대 모양으로 된 모니터 받침대는 쓸 수가 없어요. 책상이 좁아서 고민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모니터 암을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고 컴퓨터를 시동을 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모니터가 이렇게 켜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켜졌을 때 모니터의 해상도가 권장 사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자,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을 찍기 때문에 좀 크게 보여야 돼서 해상도를 낮춰서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걸 누르시게 되면 권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권장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권장으로 안 하시고 다른 해상도로 하면
약간 뿌옇게 나온다든지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장으로 잡으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권장으로 잡으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텍스트가 너무 작게 나와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해상도는 권장으로 잡으시고 여기 있는 항목의 크기 변경해서 퍼센테이지를 올려주시면 좀 더 깔끔하고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상도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변경하시고 변경한 설정 유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권장 해상도로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권장 가셔서 배율을 좀 높여주시는 거예요. 150, 175, 200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좀 더 크게 보이면서 해상도는 더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권장으로 이용하는데 눈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키우면 여기 공간이 좀 작아서 이런 아이콘들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듀얼 모니터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모니터가 두 대가 연결되는 그래픽 카드일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는 모니터를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1번과 2번 모니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이 주 모니터가 되겠고요. 2번은 부 모니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작업하는 모니터, 옆에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것은 해상도라든지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때 아래에 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디스플레이 확장을 복제로 놓게 되면 1번 모니터하고 똑같은 게 2번 모니터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모니터를 넓게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게 여기에 미러링 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어디에 많이 쓸까요? 노트북 같은 경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다 할 경우 외부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두 개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모니터가 크게 되면 2번 모니터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1번 모니터에도 똑같이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복제고요. 그 다음 확장은 1번과 2번이 이어져서 하나의 모니터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가 이쪽에서 그대로 2번 모니터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니터가 작을 경우에 큰 모니터를 또 따로 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옆에만 이어 붙여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 모양을 여러 가지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2번 모니터를 잡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자, 모니터가 어때요? 위아래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모니터에서 마우스가 2번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번 모니터가 주가 되고 2번 모니터가 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편리한 점은 모니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방향이라고 있죠. 자, 지금 가로로 돼 있어요. 자, 일단 원하는 모니터 선택하세요. 자, 2번 모니터를 세로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2번 모니터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를 세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변경 설정 유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세로로 돌렸을 땐 뭐가 편할까요? 웹페이지를 본다든지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세로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넓을 때의 단점은 가로가 긴 거 보기는 좋은데 세로가 긴 화면을 볼 때는 일일이 움직여야 되고 불편하죠. 지금 이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로가 길게 되면 이게 움직일 필요 없이 한 화면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세로 화면이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할 땐 정말 편해요. 많이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고 가로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느 모니터든 다 되나요? 다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니터는 모두 다 돼요. 단지 받침대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모니터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듀얼 모니터 장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이런 인터넷 창이나 작업 화면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양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 한쪽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웹페이지 같은 거나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창을 길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서 아주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작업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창을 여러 개를 놓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모니터 가격이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로 붙는 모니터는 좀 작은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주 모니터는 좀 큰 거 쓰시면 이렇게 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모니터는 이렇게 세로로 다 돌려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피벗이 되는 모니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벗 모니터라는 것은 모니터가 모니터 받침대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느냐는 얘기고, 모니터 자체는 어떤 모니터든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우측에 있는 게 2번 모니터죠. 자, 2번 누르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방향이 있죠. 자, 여기서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지금은 가로로 바뀌었죠?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로로 바뀌죠. 이건 어떤 모니터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로, 세로는 전부 다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치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벗 모니터를 고르는 건데, 저같이 이렇게 모니터 암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따로 그런 것들을 고를 필요 없이 어떤 모니터든 거치해서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동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은 블루투스 동글과 와이파이 동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동글에서 좌측에 있는 게 블루투스 동글이고요. 여기는 우측에 있는 동글이 와이파이 동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동글이 노트북에는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트북은 보통 다른 이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는 이 동굴을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다이소 가면 다 팝니다. 그 대신 블루투스 동굴이냐 와이파이 동굴이냐 그걸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요. 두 개 해봤자 10,000원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동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뭐 가격대 차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대용량 자료를 옮겨야 된다든지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을 한다, 이럴 때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동굴을 이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다이소 같은 데서 사셔도 아무 문제 없이 연결되고 작동되고요. 마트 같은 데서도 다 판매하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USB에 연결되게끔 돼 있죠. 자, 그냥 이 상태로 컴퓨터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되게 돼요. 자, 여기 와이파이 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와이파이 동글.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CSR 4.0이라고 돼 있는 블루투스 동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구매해서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 동글이나 와이파이 동글이 연결됐을 때 장점이 뭘까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PC와 연결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 프린터가 전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선 프린터도 많습니다. 이런 프린터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컴퓨터와 PC도 무선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컴퓨터에 스피커들 다 붙어 있죠. 자, 그것도 무선으로 된 스피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키보드와 마우스도 무선으로 쓸 수 있겠죠. 예전에는 키보드 마우스도, 무선 키보드 마우스는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저렴해져서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가 2만원, 3만원이면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선에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 보시면 막 선들이 주렁주렁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선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동글을 설치를 한 다음에 제대로 설치가 돼서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동글 연결 후에 윈도우에 보시면 우측 하단 부분에 여기 네트워크 표시가 보이죠. 자, 이 네트워크 표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에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와이파이 연결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죠. 자, 지금 와이파이가 전부 뜨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본인 공유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비번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기에 다 비밀번호가 있죠. 자, 그 비번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되겠죠.
자, 지금 연결됐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좌측으로 가시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꺽쇠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누르세요. 자, 여기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떠야 됩니다. 자, 이 블루투스 장치 아이콘이 뜨면 잘 설치가 된 거죠. 자, 이 블루투스 장치 눌러보면 여기에 장치 추가라고 돼 있죠. 이미 장치가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블루투스 장치 표시라고 나오죠.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이렇게 블루투스 켬이라고 나와서 킬 수가 있어야 연결이 된 거죠. 자, 이게 꺼져 있어요. 자, 그리고 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블루투스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켜서 작동이 되면 블루투스는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피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선 스피커를 요새 많이 쓰죠. 전부 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쓰는 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스피커인데요. 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면 여기는 아이콘 꺼내서 블루투스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장치 표시 눌러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디오 부분에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가 떠야 되는데 뜨지 않죠. 자,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통은 바로 뜨는 경우가 많은데 뜨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자, 위쪽에 올라가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에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무선 디스플레이, 기타 모든 디바이스, 블루투스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서 블루투스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켜주세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스피커가 다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물론 이게 영어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기들 중에 지금 내가 전원을 킨 기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됐다고 되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모두 이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유튜브를 한번 틀어볼까요? 자, IB구류 강의 하나 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하고요. 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피커를 끕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결됐다고 표시는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킬게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는 어떤 블루투스 스피커든 동일합니다. 자, 그 대신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들을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을 할 때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 유형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원을 켜주셔야 돼요. 이게 미리 켜져 있으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추가 창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비를 켜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만 제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선들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스피커 연결선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 뒷면에 있는 단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원 단자가 있겠죠. 자, 이 전원 단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전원 부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컴퓨터 고장 나는 거에 한 30-40% 이상은 이 전원 부분이 고장 나는 거예요. 자, 케이블 보시면 컴퓨터는 이렇게 단자가 구멍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은 뭐 벽체나 멀티탭에 꽂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때 이렇게 꽂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꽉 맞게 돼 있어서 바로 그냥 쑥 들어가지가 않고요. 자,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꽂게 됩니다. 자, 이때 문제는 계속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전압이 불안정해서 이 파워가 나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꽂을 때나 뺄 때는 콘센트에 전기는 빼고 꽂아 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쪽은 금방 한 번에 쑥 들어가죠. 자, 그렇지만 이쪽은 꼽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쑥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꽂게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원을 꽂으실 때 대충 꽂으시는데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꽂으실 때는 완전히 안으로 쑥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체결이 돼야 돼요. 자, 가끔 보면 이 전원 부분을 느슨하게 꽂으셔서 여기서 스파크가 나는 것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꽂으실 때 꼭 완전히 들어가게 체결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전기를 연결을 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끄고 이용합니다. 자, 컴퓨터는 보통 스위치가 다 붙어 있어요. 파워 부분에.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항상 파워 오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멀티탭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켜 주시는 거죠. 그래야 전기가 한 번에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나중에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뽑으실 때도 이거를 꺼 주시고 그 다음에 뽑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뽑히게 되겠죠. 자, 혹시나 나는 여기에 전원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체형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원이 이렇게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멀티탭을 꺼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멀티탭에 꽂아서 쓰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놔두고요. 전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전원을 단선시키는 거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원 코드 부분을 건드리실 때는 반드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탭에 꽂혀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멀티탭에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뽑아 주시면 안전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혹시나 이동시키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전기 코드를 뽑아야 할 때는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단자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게 전부 모니터 단자예요. 여기 있는 DVI, 여기 있는 HDMI, 그 다음 여기 있는 HDMI,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죠. DP 포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DVI 단자라고 하죠. 이것들이 전부 모니터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거의 여기 있는 포트들이 2개씩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게 HDMI 단자죠. 컴퓨터에도 이 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모니터에도 이 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 단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뭐 거의 이 HDMI 단자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모니터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예전 모니터죠. 이게 DVI 단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단자로 많이 연결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HDMI로 바뀌었죠. 자, 보시면 자, 이걸 이쪽에다 연결해서 꽂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 부분은 반대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픽 카드를 꽂는 곳이 이렇게 따로 돼 있죠.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 설치 없이 CPU나 보드에 그래픽 기능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가끔 모니터를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다 연결을 하시는데, 자, 만약에 이쪽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다 꽂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CPU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 또는 뭐 메인보드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 그럴 때나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꽂혀져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 꽂아 주시고요. 여기에 꽂으면 화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니터에 연결하는 DVI와 여기 있는 HDMI는 쓸모가 없는 거죠.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잘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항상 여기에다 꽂으시니까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보드 쪽 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자, 이 부분이 보드 부분이에요. 좀 전에 본 그래픽 카드 부분은 따로 꽂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보드에 아예 붙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헤드폰과 스피커 부분이 보이죠. 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 인, 라인 아웃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 인은 여기 마이크 단자가 되겠죠. 거의 모든 보드는 이렇게 분홍색이 마이크를 꽂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라인 아웃이죠. 자, 이거는 연두색이죠. 이거는 거의 스피커 꽂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헤드폰 단자인데요. 자, 헤드폰 단자 보시면 여기에 구역이 나눠져 있죠. 1개, 2개, 3개 까만색 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3개짜리가 헤드폰 단자예요. 자, 이거를 여기 있는 라인아웃에 꽂아주면 되겠죠.
라인아웃은 연두색이라고 했죠. 자, 헤드폰, 스피커 전부 여기에다 꽂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분홍색에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는 USB를 연결해서 하는 마이크도 있고요.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마이크를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마이크마다 다르니까 그 마이크 단자 모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헤드셋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자, 헤드셋은 헤드폰과는 다르죠. 헤드셋은 헤드폰에 마이크가 같이 붙어 있죠. 자, 그런 헤드셋의 경우는 이렇게 단자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자, 아까 본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자, 헤드폰만 있는 것은 단자가 3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헤드셋은 지금 4칸으로 나눠져 있죠.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한 칸은 접지 부분이고요. 2칸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헤드셋은 이렇게 4칸이 돼 있죠. 자, 이것도 2개는 스테레오, 하나는 마이크, 하나는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꽂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도 안 되고 2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3칸짜리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4칸이죠. 자,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단자를 2개로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본 4개짜리 단자를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여기에 하나씩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선 하나로 들어온 신호들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드셋의 경우 아예 나뉘어져서 나오는 게 있고요.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런 간단한 걸 구입해서 Y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겠어요. 이런 거는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랜 케이블 꽂는 것이죠. 이게 랜 케이블 단자죠. 자, 이 랜 케이블 단자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전화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선을 여기다 꽂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선은 이거보다 작아요. 자, 전화선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여기에 랜 케이블을 꽂았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은 편편하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편편합니다. 자, 그 방향으로 해서 꽂아주시면 완전히 들어가면 딸깍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났죠? 이래야 완전히 체결된 거고요.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 걸쳐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완전히 밀어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그냥 빼시면 안 되겠죠. 자, 반드시 여기 있는 눌리는 부분을 눌러서 빼주셔야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같이 눌려지죠? 자, 이게 완전히 들어가면 딸깍 하고 소리가 나는 거고요. 뺄 때는 반드시 이거 눌러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을 때는 그냥 넣고 뺄 때는 눌러서 빼는 거죠. 자,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이 단자 연결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USB 단자죠. 자,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USB-C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0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위쪽에도 있죠. 이것은 2.0 단자죠. 자, 여기는 까만색이고요. 자, 여기는 파란색이죠. 자, 이런 거는 3.0이고요. 그 다음 이런 까만색, 하얀색 이런 것들은 2.0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동굴 같은 거를 연결을 할 때도 이런 동굴도 그냥 여기에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 동굴은 어디에 꽂아야 될까요? 자, 이런 동굴은 어디에 꽂아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까맣죠? 예, 그러면 2.0이에요. 물론 2.0도 3.0에 꽂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2.0에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3.0에 꽂던 2.0에 꽂던 2.0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 속도 자체가 2.0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빼주시고요. 자, USB-C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라운드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예,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연결해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있죠. 자, 이것도 까만색이죠. 예, 그러면 이런 데다 꽂으면 2.0, 그 다음 여기다 꽂아도 2.0이 되는 거죠. 어디에 꽂든 이 USB 메모리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전부 2.0 속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USB 메모리는 파란색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꽂으면 될까요?
자, 되긴. 그러나 쓸데없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파란색이니까 항상 파란색에 맞춰서 꽂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네, 같은 색에 꽂아 주셔야 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파란색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이 아니고 흰색, 까만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전부 2.0에다 꽂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USB 메모리 외에 외장 하드라고 또 있죠. 자, USB 메모리는 용량의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를 이 외장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외장 메모리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전부 USB죠. 자, 이거는 보시면 보통 단자가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USB예요. 이거는 마이크로 USB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꽂아서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 하드디스크 용량을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파일 같은 것들을 들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든가 할 때는 이런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드디스크 있죠? 이게 원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이 외장 안에 넣어서 설치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또 따로 팔아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바꾸셨으면 이 케이스 사서 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외장 하드 설치를 해서 이거를 외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남는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외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용량도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에 들어와서 프린터를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프린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복합기, 프린터, 포토 프린터. 이 세 가지가 보통 개인이 쓰는 프린터가 되겠는데요. 자, 복합기의 경우는 팩스, 스캐너, 프린터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잉크젯 복합기가 있고 레이저 복합기가 있죠. 그리고 레이저에도 컬러와 흑백이 있고 잉크젯에도 컬러와 흑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프린터는 레이저와 잉크젯으로 나뉘고요. 두 개 다 또 흑백과 컬러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토 프린터가 있어요. 자, 휴대용과 거치용 포토 프린터 있다고 하죠. 자, 이 포토 프린터는 우리가 예전에 사진 찍어서 인화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인화식으로 나오게 되는 프린터가 되는데요. 그 대신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죠. A4, A3 이런 거는 안 되고 일반 사진 사이즈. 보통 사이즈가 A4의 한 4분의 1 정도나 A4의 반 정도 되죠.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광택이 나는 그런 종이 재질로 실제 사진 인화했을 때처럼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복합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프린터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죠. 자, 보시면 무한 잉크라고 돼 있죠. 요즘은 이 무한 잉크 많이 쓰시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잉크를 넣어서 프린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잉크 값이 좀 비싸서 무한 잉크를 많이 또 쓰시죠. 여기 속도가 나오죠. ppm이라고 나오죠. 프린터에 프린트되는 속도는 ppm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ppm은 분당 몇 장을 뽑을 수 있느냐, 그게 ppm이죠. 이 경우는 지금 16장, 여기는 20장, 예,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네요. 자, 여기는 27장까지 뽑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속도가 좀 높은 거죠. 레이저가 속도가 좀 높고 잉크젯은 그거에 비하면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를 이용하게 되죠.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토너 가격은 좀 가격이 비싸요. 그 대신 속도가 빠르죠. 여러분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방식을 보면 USB, 유선 랜, 와이파이 세 가지를 다 지원을 하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잉크젯도 보시면 USB, 유선 랜, 와이파이 전부 지원하죠. 거의가 와이파이하고 유선 랜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좀 낮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는데 거기에는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린터로 와이파이를 사면 내 컴퓨터에 와이파이 동굴을 설치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그 와이파이 동굴 있죠. 자, 그런 동굴을 설치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와이파이 전용 프린터도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레이저 프린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 대신 저렴한 레이저 프린터일 경우에는 컬러보다는 흑백이 많겠죠.
주로 흑백을 많이 프린트하고 컬러 인쇄할 일이 별로 없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 프린터로 흑백을 구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레이저젯 보시면 148,000원 밖에 안 하죠. 잉크젯 프린터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너 가격이 좀 비싸요. 한 4, 5만 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보통 토너를 하나 사면 뭐 2, 3천 장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당 가격으로 보면 저렴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프린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린터 설치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린터 설치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 바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와이파이나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각 프린터 회사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설명서를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죠. 예전에는 드라이버가 CD나 이런 데에 담겨서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요즘은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 드라이버 다운 받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데서 해당 프린터 회사를 입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잉크젯 프린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앱손 프린터일 경우는 자, 네이버에서 앱손 프린터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드라이버 다운로드 있죠? 자, 어떤 프린터 회사든 이 드라이버 다운받는 곳은 다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본인 모델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명으로 검색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아까 단어에서 본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앱손 L121이라는 모델명이죠. 자, 이거 그대로 써보면 되는 겁니다. L121 써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L121이라고 나오고 옆에 1210이라고 나오죠. 저희는 이거죠?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원이라고 있네요. 거의 프린터 드라이버는 보면 지원이라고 써있는 곳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원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다운로드 나오죠. 인스톨러, 드라이버와 유틸리티 다운로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죠. 자, 동의하고 다운받으시면 바로 다운을 받게 되고요. 자, 이거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업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장치 부분에 보시면 블루투스 프린터 마우스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좌측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린터 있죠. 자, 여기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 플러스 해주시고요. 본인 프린터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이 되면 바로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제가 쓰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프린터 설치는 되게 간단합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대로 그대로만 해주시면 설치가 되고요.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까지 프린터를 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되니까 설명서 잘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USB 허브가 있죠. 컴퓨터에 있는 USB 단자가 좀 부족할 경우 나는 USB 메모리도 한 두세 개 꼽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장 드라이브도 꼽고 프린터도 꼽고 하려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USB 허브를 구입을 하시면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USB 허브를 구매하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허브인지 2.0 허브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컬러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자, 이거 3.0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단화화에 들어봤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변 기기 있죠? 자, 이 주변 기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자,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USB가 너무 느린데 확인을 해보니까 2.0 USB예요. 그래서 USB 메모리를 2.0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나는 좀 빠르게 3.0을 쓰고 싶은데 내 컴퓨터는 좀 오래돼서 설치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런 컨트롤러를 컴퓨터에 꽂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러라고 있죠. 자, 이것은 컴퓨터 내부에 이런 카드를 꽂아서 바깥에 이렇게 단자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컨트롤러 누르시면
USB 3.0 2포트 확장 브라켓이라고 나오고요. 이것은 이미 메인보드에 3.0 소켓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꽂고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컴퓨터 외부에 꽂을 때를 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카드죠. 지금 여기 보시면 USB 3.0 4포트라고 있죠. 자, 이 안에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외부로 이렇게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이 3.0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 카드를 꽂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은 C포트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좀 더 많이 붙어 있죠. 컴퓨터가 좀 오래되셨을 경우에는 USB 메모리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실 때는 이런 카드 하나 사서 컴퓨터에만 꽂아 주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확장 카드는 얼마 안 해요, 가격이. 그죠? 컴퓨터 케이스 열고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PCIe 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PCIe 단자에 꽂히는 이 카드들은 다른 데 꽂힐 수도 없어요. 단자 자체가 이게 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좀 더 남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남는데 어쨌든 다른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단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0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B 단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아까 같이 허브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카드를 하나 더 꽂는 거죠. 컴퓨터에 이렇게 카드로 직결로 연결이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꽂아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유기를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펼쳐진 데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자, 이 중간에 벽 같은 게 가로막혀 있어서 코너를 돌아서 다른 방향까지 잘 도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굉장히 답답하죠. 속도도 느리고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확장기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에서 나온 신호를 여기서 받아서 다시 확장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너로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달아두면 한번 릴레이해서 연결해서 다시 뿌려주기 때문에 중간에 벽이 막혀 있는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통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는 곳이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PC 저장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자, SSD, HDD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외장 SSD,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USB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케이스에 넣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를 SSD에 넣으면 외장 SSD가 되는 거고요. 일반 HDD를 넣으면 외장 하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 DAS와 NA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사진이나 작업물들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으면 사실 좀 불안하죠. 만약에 그 하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자료들은 영구히 날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쓰는 게 DAS와 NAS가 되겠습니다. 이 DAS는 외장 하드처럼 USB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백업을 지원을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5형 외장 케이스 볼게요. 여기서 외장 스토리지 DAS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장이 일단 돼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하고, 자, 이것을 다시 그 다음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다시 백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다음 거로 이용해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DAS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백업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저장을 하는 거죠. 하나씩 하드디스크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핫스왑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꽂아서 쓰다가 다른 하드디스크를 그냥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되고 뽑으면 또 바로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 장치로 쓰는 게 이게 DAS가 되겠어요. 그 대신 용량이 굉장히 크죠. 요즘은 뭐 테라 단위로 많이 쓰니까 뭐 20테라, 40테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영상물이라든지 음원들 많이 저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DAS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NAS라고 있어요. 이 NAS는 목적은 똑같아요. 저장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 NAS의 장점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꽂혀 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2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2테라 하드가 두 개가 꽂혀 있더라도 얘는 2테라 하드 하나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서 저장하겠죠. 자, 그런 방식도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디스크 하나를 백업을 해서 그 다음 하드디스크에 다시 백업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 백업을 해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음 걸로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죠. 에러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NAS로 많이 저장하게 되고요. 이 NAS의 또 하나의 장점은 FTP를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컴퓨터 옆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나가서도 이 NAS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상관없이 여러분 고유의 이 하드디스크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서버같이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서울에서 집에 이 NAS에 전원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랜 케이블도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주도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좀 꺼내서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NAS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와이파이가 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만 되는 아무 데나 가서 이 NAS의 고유 주소를 치면 바로 여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많이 이동을 하시거나 중요한 자료를 자주 꺼내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 NAS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웹캠이 있죠. 요즘은 비대면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웹캠들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웹캠은 그냥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치할 그런 과정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웹캠이 화질이 이렇게 막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죠.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웹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웹캠 같은 거는 꼭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예전에 쓰던 오래된 스마트폰에 붙은 카메라도 이 웹캠 카메라보다는 화질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런 거 구입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오래된 스마트폰들을 활용을 해서 웹캠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본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무선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전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되겠죠. 자, 두 개 합쳐서 28,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선 구애받지 않고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도 연결이 됩니다. 용도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용하실 때는 이런 거 이용하셔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만 갈아주면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선으로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있죠. 그거는 그냥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보시면 요즘은 무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들 쓰세요. 저도 무선을 쓰고 있는데 뭐 딜레이가 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잘 이용되고요. 단점은 배터리가 용량이 다 되면 배터리 갈아주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선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보다는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용도로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한번 바꿔서 이용을 해보시면 아주 편리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선을 이용하실 때는 컴퓨터에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루투스 동굴 다이소 같은 데서 하나 사셔서 꼽아 주시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설정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컴퓨터와 연결되는 거의 모든 주변 기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쓰시는 것도 있고 쓰시지 않는 것도 있으실 텐데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다 쓰시는 거와 연관이 되고요. 안 써보신 것들은 본 영상 보시고 나에게도 맞을 수 있겠다 하면 구매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